고구마는 건강하다 는 건 알지만 막상 먹는 방식이나 종류, 조리법에 따라 오히려 혈당 폭등이나 영양소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 혈관은 터널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염증, 산화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이 혈관 건강에 적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이런 혈관 문제를 막는 데 굉장히 유용한 식품이에요.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 영상에서는 고구마를 제대로 먹어서 혈관을 회복하고 보호할 수 있는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만 바꿔도 콜레스테롤, 혈압, 염증 등에서 혈관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갑시다. 고구마와 혈관 건강,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 여러분은 껍질을 벗기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식감이나 위생 문제 때문에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지만 사실 고구마의 진짜 영양 보물창고는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꽉 차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에요. 껍질에는 고구마 알맹이보다 더 높은 농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내 독소를 흡착해 배출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이 소장해서 재흡수되는 걸 막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게다가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방지해줘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 증후군 관리에도 탁월한 식품이에요. 실제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 이건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고구마 껍질엔 클로로겐산, 안토시아닌, 카테킨, 페놀 화합물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노화된 세포나 손상된 내피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고구마 껍질은 혈관을 청소하고 막힌 데를 뚫어주는 천연 클렌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우선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조리 과정부터 바꿔야 해요. 껍질을 깨끗하게 씻는 게 첫 번째입니다. 흙과 농약 잔류물, 세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식초 희석수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는 방식이 좋아요. 또는 베이킹소다와 굵은 소금을 이용해 닦는 방법도 있고요. 세척이 끝난 고구마는 껍질째 찌거나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껍질째 구워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질기지 않고 알맹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껍질과 살 사이에 붙어있는 부분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자주 깎아내는 이 부분에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칼륨 등 고구마의 진가를 발휘하는 성분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영양도 같이 벗겨내는 셈이죠. 물론 주의점도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만큼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위가 약하거나 장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껍질째 먹되 양을 조금씩 늘려가며 상태를 보시는 게 좋고 껍질이 질기게 느껴진다면 속껍질 일부만 포함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농약 걱정이 되는 분들은 유기농 고구마를 선택하거나 껍질을 얇게 벗기되 너무 깊게는 깎지 않는 방식도 고려해보세요. 결론적으로 고구마는 어떻게 먹느냐가 그 효과를 좌우하는 식품이에요. 껍질째 먹는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섬유질도 챙기고 항산화 성분도 극대화하며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오늘 저녁엔 고구마 껍질 한번 꼭 같이 드셔보세요. 고구마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관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당을 올리는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등은 열과 조리 시간, 수분 유실 정도에 따라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특히 고온에서 빠르게 조리하면 맛은 좋아질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와 다양한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90에서 10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할수록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보존율이 높아지고 소화 흡수율도 좋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면서도 열에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어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최대 50% 이상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고구마의 당 성분이 조리 과정에서 변성되며 혈당 지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생고구마의 GI는 비교적 낮지만
높은 온도에서 급속 조리하거나 으깨는 방식으로 먹게 되면 GI가 크게 상승합니다. 이는 혈당 급등을 유발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은 바로 저온 플러스 천천히 조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 방법은 찜기나 스팀 오븐을 이용해 100도 이하에서 30에서 40분간 익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의 수분이 유지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식이섬유 구조도 그대로 남아 혈당 조절에 유리한 형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사용할 경우에도 160도 이하에서 30분 이상 굽는 방식이 좋아요. 겉이 살짝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히는 이 방식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보존율이 높고 혈당 지수도 덜 오르게 해줘요. 특히 껍질째 조리하면 껍질에 있는 항산화 성분까지 손실 없이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리 실천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스팀 찜기에 넣고 중불에서 30에서 40분 천천히 익히기. 에어프라이어 150에서 160도에서 25에서 30분 돌리기. 전자레인지 조리는 가능한 피하기. 튀김이나 고온 볶음은 항산화 물질이 거의 사라지고 포화지방 추가로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 한 가지, 조리할 때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는 것도 영양소 유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자른 채로 오래 물에 담그거나 삶을 경우 손실률이 꽤 높아집니다. 조리 직전에는 물에 담가 전분기를 조금 빼는 정도로 5에서 10분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피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고구마의 색상에 따라 조리 방법을 약간 달리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보라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수용성 항산화 색소가 풍부한데 이는 수분에 쉽게 녹아나오므로 삶거나 끓이면 대부분 빠져나가요. 따라서 보라 고구마는 찌거나 굽는 방식이 훨씬 적합하죠. 주황색, 노란색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많고 지용성이므로 약간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고구마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고 혈관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먹기 위해선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껍질째 조리하는 습관이 필수예요. 단순히 삶거나 구워 먹는 것이지만 방식 하나로 그 효능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고구마는 분명 건강한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음식도 먹는 타이밍과 함께 섭취하는 식품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고구마를 먹고 나서 느끼는 포만감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혈당 반응은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감자나 백미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그것만 믿고 양이나 조리 방식, 섭취 순서를 신경 쓰지 않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빈속에 고구마를 단독으로 먹거나 으깨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이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고 혈관 내피세포에 스트레스를 줘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을 경우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 혹은 간식 시간대가 더 적합해요. 특히 다른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화됩니다. 운동 전후 간식으로 활용할 경우 운동 전에 고구마를 소량 섭취하면 복합 탄수화물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요. 단, 이때는 너무 달게 조리하거나 으깨서 먹는 방식은 피하고 작게 썬 구운 고구마나 찐 고구마가 좋습니다. 디저트 대용으로 먹을 경우 고구마를 단독으로 후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식사에 포함시키는 형태, 예를 들어 고구마와 함께 채소 샐러드, 닭가슴살, 견과류 같은 구성이 혈당 반응을 훨씬 안정화시킵니다. 고구마 단독 섭취보다 훨씬 건강한 조합이 몇 가지 있어요. 고구마와 단백질. 단백질은 식후 포만감을 늘려주고 혈당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고구마 한 조각에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혈당 곡선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고구마와 식이섬유. 채소와 함께 먹으면 고구마의 전분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특히 식사 전 채소 섭취 후 고구마를 먹는 순서 조절은 혈당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고구마와 건강한 지방. 지용성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여주고 혈당 반응도 완화합니다. 고구마 위에 아보카도 으깨 얹어 먹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고구마와 유산균 식품. 유산균은 장내 환경 개선과 더불어 혈당 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구마와 조합 시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 고구마는 GI가 낮은 편이라지만 GL은 양에 따라 높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GI가 낮아도 300g 이상 먹게 되면 결국 혈당에는 부담이 갑니다. 또한 과일, 시럽, 꿀 등과 함께 먹으면 GI가 복합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단맛 조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이라면 고구마를 식사 주재료로 활용할 때 꼭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곁들이고
총 탄수화물량을 계산해서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고구마는 단순히 좋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먹는 타이밍과 조합에 따라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는 슈퍼푸드가 될 수 있어요. 적절한 때, 알맞은 방식으로 균형 잡힌 조합으로 섭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구마를 혈관 회복식으로 만드는 진짜 비밀입니다. 고구마는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속살의 색에 따라 건강 효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보다 몇 배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염증 억제 효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입니다. 보라 고구마의 진한 색을 내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와 일본 농업식품연구기관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라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농도는 블루베리보다도 높으며 이는 LDL 콜레스테롤 산화 억제, 혈압 조절, 동맥경화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항산화 물질로 평가됩니다. 즉 보라색 고구마는 단순히 색이 예쁜 식품이 아니라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천연 혈관약 같은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라색 고구마에는 클로로겐산, 페놀 화합물,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모두 혈관 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계의 과잉 반응으로 인한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클로로겐산은 지방의 산화를 막고 간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색 있는 고구마는 보라색뿐만 아니라 주황색, 노란색, 붉은빛 고구마도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요. 주황색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비타민 A 전구체로 작용하고 눈 건강과 면역력 향상, 세포 재생에 효과적입니다. 노란 고구마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망막 건강과 혈관 내피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붉은 고구마는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돼요. 이처럼 색깔 고구마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색소 성분을 통해 우리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능성 식품으로 볼 수 있어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라색 고구마는 수용성 색소가 많기 때문에 조리 후 물에 오래 담가두면 안토시아닌이 빠져나갑니다. 또한 보라색이 짙다고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기존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한 끼 식사에서 일반 고구마 대신 보라 고구마 100g 정도를 채소와 단백질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껍질에도 이 색소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조리에 섭취하는 것이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색 있는 고구마, 특히 보라색 고구마는 혈관 건강과 항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 덩어리입니다. 색깔은 단지 예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영양 신호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엔 노랑, 보라, 주황 색깔 다른 고구마로 혈관을 한번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요? 고구마는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도 해서 무턱대고 양을 많이 섭취하거나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먹으면 칼로리 과잉 및 혈당 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한 끼 기준 100에서 150g, 즉 작은 고구마 1개 정도입니다. 체중이 적거나 활동량이 적은 분은 이보다 조금 줄이는 것이 좋고 운동량이 많거나 당질 요구량이 높은 분은 150에서 200g까지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식단 내 다른 탄수화물과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먹는 날은 밤양을 줄이거나 다른 빵류, 면류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해야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이 과해지지 않아요. 또한 당뇨 전단계나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를 식사 대용으로 쓰거나 간식처럼 1회 100g 이하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고구마는 매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2에서 4회 다른 건강한 탄수화물 식품과 로테이션하면서 먹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은 고구마, 화요일은 귀리, 금요일은 렌틸콩 식단으로 구성하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식단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구마만 먹는다고 혈관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고구마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염증을 완화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전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은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내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운동은 고구마의 에너지 공급과도 궁합이 좋아서 운동 전후 고구마 섭취는 혈당 안정화와 근육 회복에도 유익하죠. 수면이 부족하거나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 염증 지표가 증가하고 혈압도 오르기 쉬워요. 고구마에 포함된 칼륨은 긴장 완화에도 도움되므로 고구마를 저녁 식사에 적당량 포함시키면 수면 개선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고구마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해요.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LDL 수치를 체크하면서 실제 개선 효과를 피드백받는 과정이 필요하죠. 고구마를 먹고 콜레스테롤이 줄었다면 그건 좋은 시그널이고 반대로 혈당이 계속 오르거나 체중이 늘었다면 식사량 또는 조리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고구마는 건강한 식품이지만 적절한 양, 적절한 시기,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생활 습관, 이 병행되어야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구마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전체적인 혈관 건강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할 건강 관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오늘 배운 5가지 비밀만 잘 지켜도 병든 혈관이 조금씩 회복되고 건강한 흐름을 되찾을 수 있어요. 고구마 껍질째, 천천히 조리, 색 있는 고구마, 적절한 양과 다른 좋은 습관들과 같이 한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